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명하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462호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정비를 통해 건축 후 행정에 내실을 기하고 이행 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규정에 의거 장기 미조치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건축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3조 제3항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야외 흡연실 설치 기준이 가설 건축물 축소 신고 대상으로 신설됨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은 건축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8조의 2는 이행 강제금 감경 대상에 대하여 시정 명령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위반 내용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의 제1항 규정에 따라 이행 강제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내 공장 부지에 가설 건축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된 위반 건축물에 한하여 기업의 생산 활동의 유지, 운영 등을 고려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 4 규정에 따라 이행 강제금 감경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상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 등 조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 사례 50선 정비 과제인 가설 건축물 신고 대상에 대한 혼란 방지 및 이행 강제금 감경 제도 운영 합리화에 대한 문제점인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미반영 과제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5호 및 건축법 제80조의 2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문제점을 개선하여 이행 강제금 감경 대상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한 위반 내용 시정 기간을 정하여 장기 미조치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자 정비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특별히 문제점이 없으며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균 위원님. 지금 개정을 해가지고 완화해 주는 건 좋은데 이거를 악용될 수 있는 사례는 없을까요? 그런 부분도 나올 수 있는 부분에 소지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특례 규정에 감경을 해주되, 네. 그 이제 그 신설되는 조항에다가 시정명령일로부터 1년 이내, 그러니까 한 번 정도만 감경을 해주고요. 네.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100%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회 정도만, 1년만 감경을 해주고 이행이 안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그냥 무한정 감경을 계속 해주다 보면 위법사항이 없어지지 않은 그런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1년을 했습니다. 다른 신용 사례를 보니까 대개가 다 1년씩 했더라고요. 그러면 감경은 100분의 50으로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 공업지역하고 산업단지 안에 가설 건축물에 한해서 100분의 50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그 10,000원이다 그러면 50% 감경해서 5,000원 부과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악용되지 않는 사례가 나올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하고 안 되면 내규로 좀 정해놓을 규칙으로 정해놓을 필요는 있다고 봐져요 지금. 예, 운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제 이게 집단화된 쪽에서는 이제 그걸 해주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개별 입주돼 갖고 이렇게 집단화된 데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공업 지역도 아니고 이제 그런 네. 지역이 뭐 서탄면이나 이제 뭐 청북이나 이제 이런 쪽이 의외로 많거든요. 개별 입주. 개별 입지에 대한 거는 아직 그 조례 반영을 못했습니다. 지금 사회법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개별 입주인데 지금 옹기종기 한데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거를 그 제가 뭐 건규문학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길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걸 갖다가 그걸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제 기반 시설이 좀 안 나와서 우리가 그걸 못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공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그게 이제 필요해서 딱 만들어 놨지만 그게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 중개 측이 필요해. 근데 거의 이제 용적률이 뭐 40% 정도 예, 계획관리 중 40%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용도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설 저희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설이 아닌 지금 불법으로 이렇게 해는 게 준공받은 다음에 그게 의외로 많거든요. 대개 이제 인식이 많이 돼서요. 가동수 신고를 웬만하면 해주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건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좀 떨어지면 지붕하고 좀 떨어지면은 그게 건물로 안 보고 가설로 볼 수 있다며요. 그게 이제 파이프 천막 내지는 경량 공장 안에는 경량 판넬까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공장으로 등록되면 그것도 좀 많이 완화가 되는 게 있나 보죠? 제주장은 공장으로 되는 게 아니죠. 일반 제조장은 이제 근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등록이 되는 거는 이제 그 일정 규모 대지 면적 1,000평면 이상, 그 건물 면적 500평면 이상은 이제 산업 입지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장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공장 등록이 또 안 되는 게 아, 예, 안 되는 소규모 공장. 그런 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그거는 이제 근생 제조장이기 때문에 공장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알아서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민원이 들어와서 보는 건데 일단 그 좀 어려운 업종들이 힘든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건 가서 그걸 좀 양성화할 수 있는 거를 좀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